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상승으로 예쁘게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상 최고치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혹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하면서 현재 사상 최고치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다우지수는 양호한 모습이었다. 뭐 지표 발표는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1% 감소를 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또 0.6%가 늘었어요. 소득은 없는데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3.6% 상승하면서 이제 9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7,500억 달러 아니면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이 복지법안 3조 5천억에서 크게 대폭 감소했죠.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이 복지법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 복지법안이 합의가 되어야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게 복지법안이 아니라 이 복지법안이 합의돼야지 중요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로 교량 뭐 이런 물류 대란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뭐 통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이제 생기지 않겠느냐. 3조 5천억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집이 아니었느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면 이제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최근에 다우지수보다는 좀 약했다 말씀드렸는데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전일 이제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공급망 차질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시작은 좀 안 좋게 출발했습니다. 0.8% 하락 출발을 해서 전일 뭐 상승분 이 양봉 그 하단 부분에 다 되돌려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뭐 이 부분은 이겨내고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15,500포인트까지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배경은 애플이랑 아마존이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이제 공급망 차질은 있었지만 향후에는 다시금 양호한 실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만 해소되면은 이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 영향력이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긍정적으로 끝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일 이제 우려감 때문에 먼저 밀려 내려왔었죠. 근데 이 정도까지 밀릴 상황은 아니다. 이건 수급 때문에 밀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굳이 뭐 이 부분에서 이제 2,950포인트를 이탈해서 다시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대변수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내려가려면은 그냥 공매도 때문에 내려가는 거구나. 우리나라 시장은 좀 특이한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 시작되면은 또다시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이제 이유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밀어내리기는 쉽지 않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밀어내리는 거는 이제 코스피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이건 수급적인 동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뭐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생각보다 요만큼 정도 내려왔네. 1950을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관심이지 코스피는 아직도 약한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코스피가 적어도 3,100 정도는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된다 말씀드렸는데 3,050 겨우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면은 이건 여전히 약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매우 약합니다. 그냥 약한 것도 아니고 매우 약한 정도다. 그러니 적어도 이 약세 구간은 좀 걷어내고 나서 좀 회복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더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내가 주워 담겠다라고 하시면은 오케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좋은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속도가 더 중요하죠. 내가 사서 너무 오래 기다릴 여유는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 집중하시고 적어도 3050포인트 회복하고 양봉 하나 세우고 휴식 구간이나 아니면은 양봉 하나 세울 때도 충분히 이제 매매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속도는 좀 더 빨라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과도한 하락으로 이제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있었지만 980포인트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급락이 나오면은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98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하면은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중립 구간을 올라오면서 이 아래 구간은 이 신용과 스탁론을 살짝 조절하고 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쉬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쉴 수 있는 구간 정도다. 980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월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을 가서 뭔가 좀 확정적인 부분을 내세워주고 그리고 최근에 은근슬쩍 내비쳤죠. 삼성에서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 이쪽 분야를 좀 더 영향을 강화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대적인 발표 같은 게 미국의 뭐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던 아니면 국내던 아니면 유럽이던 뭔가 추가적인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정상화되어 갈 수 있다. 지금은 좀 과하게 좀 밀려 있는 구간이고 정상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우려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이제 비수기니까 다운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그 업체들의 이제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가격 경쟁을 하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건 맞습니다. 4분기에는 원래 계전적 비수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내년 1분기 정도 지나고 보면은 생각보다 DDR5가 출시되면서 이제 이 조금 줄어드는 가격 다운되는 부분을 일부는 상쇄해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실적이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3분기가 고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데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주가도 우리가 상승 구간에서 쉬었다가 다시 가죠. 이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올라가다가 아예 꺾여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려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기에는 향후 이제 인텔도 신규 CPU를 발표를 하고 이제 더 비싼 제품을 팔게 되는 거죠. 기존에 팔아서 1,000원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30% 정도 이상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받는다. 과거에 DDR3에서 DDR4 넘어올 때도 40% 정도 인상됐는데 초기 물량은 50에서 60%까지도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업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우려감이 조금 과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 매수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저렇게 쉬고 있는 게 이제 그룹 총수에 대한 리스크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DB하이텍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구간이 10만 원 정도는 올라와 있고 11만 5천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만 원 5천 원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닉스는 또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미 시작은 했다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뭐 계속 이제 초고도화된 기술력을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128단 개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좋은 소식 내놓고 있는데 이러면은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여건이 11월부터는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갑작스럽게 막 폭등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반도체주들은 추세를 만들면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지 테마주처럼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노릴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실 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한 종목들이 좀 과하게 밀렸다. 근데 제자리 찾아가는 거 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뭐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정 부분 반등 나왔을 때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도체는 무작정 계속 흘러내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왜냐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흘러내리진 않는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밑에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추후에는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 조선주 많이 말씀드리는데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장주의 기환이다. 진짜가 돌아왔다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유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라올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오히려 가격에 대해서 메리트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 가격을 넘어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그 뒤에 뭐 현대미포조선이든 뭐 대우조선해양이든 뭐 삼성중공업이든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한 2분기 정도에는 혹은 3분기 정도, 2, 3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해서 잇따른 연이은 이제 실적 수주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수주를 실제로 많이 받아서 뭐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거기에 LNG 수주는 뭐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주도 그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좀 양호해지고 있다. 수주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적자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마스크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혀 실감할 수가 없죠. 이 당시에 너무 비싸죠. 2,000원도 넘어 뭐 3,000원, 4,000원 올라가서 천정부지를 쏟다 보니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고 두 개씩 1,500원에 살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했죠. 그렇죠. 3,000원, 4,000원에도 팔리다 보니까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얼마 합니까? KF94 마스크 인터넷 가면은 몇백 원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팔아도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과거처럼 많이 남길 수가 없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많이 남길 수가 없다. 그래서 LNG선이 좋은 거다. 이쪽은 가격이 많이 남죠. 고부가가치선이기 때문에. 뭐 벌크선, 컨테이너선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판매를 해도 마스크던 뭐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죠. 진단키트던 뭐 위드 코로나 되면 조금 더 팔리긴 하겠죠. 진단키트나 이런 쪽은. 근데 이제 작년만큼 대박이 날 것이냐, 반짝 상승일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단가 그리고 얼만큼 남기느냐, 그리고 경쟁사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SKC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조지아주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공장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합작법인 이슈 얘기 나오면서 합작법인 발표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내부에서 다시 한번 뭐 반대가 있었다 뭐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실리콘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박 쪽도 그렇고 SKC는 상승 탄력이 충분히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꾸준히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SKC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코스피 종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대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박 쪽 대안으로는 차라리 일진 머트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나 저희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제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자체가 다르죠. SKC랑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휴식 구간에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주들 여전히 뭐 좋습니다. 위메이드는 계속 뭐 호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쉴 법도 한데 한 20만원 돌파 정도는 한번 보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만착은 모르겠지만 돌파 정도는 뭐 한번 보겠다. 대신 이제 조정을 한번 받게 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고점 대비해서는 20, 30%는 뭐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죠.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마 접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가 이 종목 2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좀 지금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결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는 게 함께 움직인다가 아니라 순환매가 계속 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짚고 가셔야 돼요.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결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쉬는 많이 올라온 놈들이 있으면 쉬는 놈들이 있을 거고 그럼 쉬는 놈들을 잡아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순환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게임베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다날이 요즘 좋죠. 결제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기존에 다날 저희가 이거 5,000원 중반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은근슬쩍 올라오더니 급등 그리고 7,500원 돌파하면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급등이 나왔죠. 이제는 이격이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월요일날 추가 상승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매도 구간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라고 하면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조정 구간이 나오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오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결제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클이 한번 끝나고 연말에 살짝 쉰다 해도 내년 초 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에서 히토류 통제를 뭐 강화한다. 기업 길들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티플렉스를 비롯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헤인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산업 동향보다는 테마성으로 짧게만 치고 빠지는 개념이다 보시고 자 11월에는 미국에 이제 야놀자가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하죠. 한국에는 뭐가 있죠? 마켓컬리가 상장을 본격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원래 올해 안에 상장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불투명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빨라야 연말, 늦으면 내년 초가 될 겁니다. 빠르면 12월이고 늦으면 내년 초가 될 텐데 LG에너지솔루션 왜 이렇게 밀리나요? 하시는 분들 GM 볼트 리콜 사건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나누고 해야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지금은 이제 GM하고는 합의가 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빠르면은 12월, 늦으면은 내년 초 정도에 상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놀자, 마켓컬리, LG에너지솔루션 요 세 가지 관련 쪽으로 보시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야 여러분들이 좀 넘어간다고 해도 워낙 뭐 대형주니까 넘어간다고 해도 이 야놀자나 마켓컬리는 이제 벤처 캐피탈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인 쪽이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되면은 뭐가 있다? 중국의 관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는 뭐 제한적이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린 게 물류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물류 쪽이 막히게 되면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한솔로지스틱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물류 관련주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1월에는 이제 관심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도 그렇고 이제 뭐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 결제 쪽 그리고 이렇게 벤처 캐피탈이나 물류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뭐 친환경이나 뭐 이런 뭐 엔터 콘텐츠나 뭐 위드 코로나 이쪽은 뭐 자연스럽게 가는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되면은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뭐 4,000명 되면 뭐 중단할 거면 뭐하러 위드 코로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정책이 정해진 거니까요. 중단된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주는 또 한번 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부근에 접근하고 뭐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그때는 좀 쉬셔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뭐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11월 장을 준비하시면은 크게 뭐 무리 없이 기존 9월보다는 10월,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고 따뜻한 연말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11월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